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바느질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하루를 보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수업 4개 하고요. 또 운동하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바느질로 만든 선물 택배로 3개 보내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상한 게 조금 어지럽네요. 제가 고기를 안 먹은 지 좀 오래됐거든요. 고기를 좀 싫어해가지고 제가 안 먹는데 이제 조만간에 고기를 좀 먹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살짝 듭니다. 한동안 어지럽지 않았는데 오늘 좀 어지러움증이 있었어요. 다이어트도 좀 하고 있어서요. 네.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거든요. 16시간 동안. 그래서 배가 고프네요. 해가 지면은 음식을 먹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점저를 먹는데 좀 오늘 바빠가지고 많이 못 먹었더니 좀 배가 고프네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뭘 할까 하다가 정보의 홍수 그 얘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정말 모든 게 과잉인 것 같아요. 네. 영양도 과잉, 정보도 과잉, 지식도 과잉, 뭐든지 다 과잉이라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사랑도 과잉. 근데 뭐든지 많으면 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좀 지병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건강 채널을 몇 개 구독해서 며칠 동안 계속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과일 채식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그런 식으로 이모와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더 과일 채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는 채식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또 듣다 보면은 되게 그들이 나름대로 되게 몸이 약하고 지병이 있다. 이런 것들도 또한 심심찮게 보게 되거든요. 근데 제 친구의 엄마가 이제 또 채식주의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채식주의자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 남의 살을 먹고 싶지 않다. 그게 이유였대요. 그래서 뭔가 물컹물컹한 남의 살을 씹는 기분이 별로 안 좋다. 그래서 그분은 평생 고기를 안 드셨는데 그래서 너희 어머님은 건강하셨어? 라고 여쭤봤더니 친구 말로는 건강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생 되게 약골이셨다고. 그래서 뭐든지 제 생각에는 이제 극단적인 거는 좀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제 친구 아버지 같은 경우는 평생 건강이 삶의 모토이신 분이셨어요. 운동 진짜 열심히 하고 몸에 좋은 거는 다 챙겨 드시고 근데 그분도 50대 초에 췌장암에 걸리셔가지고 유명한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수술하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최연소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췌장암 중에서. 그래서 결국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아무리 건강을 막 지식적으로 갈구해서 실천해도 어쩔 수 없다. 운명을 피해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게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있고 정보들이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맞냐 하면은 각자 얘기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뭐 지식인은 절대 공복에는 바나나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먹고 있던 아침에 과일 주스 먹고 있었는데 거기서 바나나를 뺐어요. 공복이니까. 근데 또 저녁에는 또 사과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사과를 먹으면 또 위가 쓰라리고 그러면 또 저녁에 또 사과를 빼야 되고 이게 보통 힘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아침에 과일 주스를 먹을 때도 있지만 어쩔 땐 저녁에 다이어트 대용으로 먹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는 아침용 저녁용 따로 만들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각자 얘기하는 게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뭐 이거에도 맞추기도 어렵고 저거에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되게 혼란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눈 뜨면은 항상 뭔가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심할 때는 7시간 동안 유튜브를 듣더라고요. 네, 그건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다방면으로 되게 듣고 있는데 때로는 그들의 이야기들이 저를 되게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되게 피곤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되게 호기심, 지적 호기심이 많아서 그걸 채우고 싶어서 열심히 들었던 건데, 때로는 그것들의 지식이나 그런 것에 제가 잠식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잠언이랑 그 전도서 보면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식도 끝이 없으며 그 궁금함이 닿을 데가 없으며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무리 그걸 메꾸려고 하고 그 빈 마음을 지식의 강으로 채우려고 해도 그 빈 마음들은 사실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것대로 원칙대로 지킨다고 해서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느냐? 그러면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시아버지 같은 경우는 거의 이틀에 한 번은 삼겹살을 드시는 것 같아요. 술에다가. 근데 지금 뭐 75세가 넘으셨는데 운전하면서 부산까지 당일로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정말 대단한 체력이신데 식생활은 제가 볼 때는 건강한 식생활은 아니신 것 같거든요. 근데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이렇게 살고 계세요. 근데 또 아까 말씀드렸던 친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엄청나게 지켰는데도 또 그렇게 건강이 완전 무너지고 암에 걸리시고 그런 거 보면은 참 이게 정답이 없는 게 아닌가. 제가 알던 지인의 할아버지도 평생 낮에는 라면을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90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는 참 지킨다고 해서 그게 딱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참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는 저희 남편은 고기 사랑꾼인데 고지혈증이 없는데, 고기와 생선과 담을 쌓고 있는 저는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고, 인생은 참 알 수가 없는 것 같고, 그 정보나 지식대로 따른다고 해서 원칙대로 데이터대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계획되고 만들어진 대로 인생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운명론자일 수도 있는데요. 네. 예비되어져 있는 예정된 인생대로 밟아가고 있지 않는, 그렇다면 인간의 노력은 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꼭 그건 아닌 거거든요. 하지만 그런 예정된 삶의 과정을 많이 벗어나진 않는 건 아닌가. 결국 자기의 운명과 자기의 명수대로 살다가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굉장한 지식인의 말이나 과학적인 근거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어떤 지침대로 그 예정된 그 시간표대로 인생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주님 안에 있는 어떤 작은 주님의 조물주로 만들어진 어떤 토기장이가 빚어낸 어떤 그릇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시지도, 너무 많은 동기부여와 막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삶은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열심히 살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말 듣고 좀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제 영어 이름이 세라인데, 세라 조금만 덜 열심히 살아, 그 말을 듣고 제가 좀 약간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저는 좀 되게 열심히 사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래, 내가 그렇게 열심히만 살려고 이렇게 태어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제 삶 속에 좀 심하게 누림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누림이 좀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남편 덕분에 맛있는 것도 먹게 되고 인생의 여행도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철저한 좀 금욕주의자라서 누림이 없는 삶이었거든요. 절약하고 아끼고 악착같이 공부하고 절제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었는데, 그때 그분의 말도 저한테 되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이었고, 제 인생에 누림을 철학을 갖고 있는 저희 남편이 들어온 것도 제 인생에 또한 또 다른 터닝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건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지식을 뛰어넘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네.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가꾸는 그런 밤 되시기 바랄게요. 굿나잇.